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네, 오늘은 한예종 연기과 지정 희곡 중에 소포클레스작 오이디푸스 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실 건데요. 네, 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네. 그리스 비극 중 대표작 중에 하나죠. 네네. 소포클레스의 3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오이디푸스 왕, 네. 폴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네. 그리고 안티고네. 이 세 개의 작품은 테베의 저주를 받은 한 왕가의 운명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운명의 네.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죠. 네. 오이디푸스는 인간의 힘을 초월해 있는 운명 앞에 네.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케 하는 작품입니다. 네. 오이디푸스는 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해범을 찾는 중에 살해범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데요. 네네. 그 저주의 대상자가 바로 오이디푸스 자신이었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네. 어쨌든 오늘은 소포클레스작 오이디푸스 왕의 줄거리와 주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네. 일단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치기에 앞서 네. 그 전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전사를 모르고는 오이디푸스 왕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네. 오이디푸스 왕의 부모인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가 네. 오이디푸스를 낳자마자 버립니다. 아이고. 자신들의 자식이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네.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는 아들인 오이디푸스를 버림으로써 저주받을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거죠. 네.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의 발목을 꽁꽁 묶어서 양치기를 시켜서 산중에서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근데 그 아이는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않고 다른 나라의 양치기에게 구원을 받아서 코린토스 왕가에서 자라게 되죠. 네. 다 자란 오이디푸스는 거기서도 신탁을 받았죠.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어머니를 아내로 삼게 될 운명이다. 아. 이런 신탁을 받다 보니 오이디푸스는 그 운명을 벗어나고자 코린토스를 떠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여행을 하던 중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과 시비가 붙어서 결국 그들 일행을 죽이게 되는데요. 네. 오이디푸스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죠. 어떤 놓친다가 시비를 거니까 이제 죽였을 뿐인 거죠. 네네. 그리고 테베로 들어와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죠.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동물은 사람이잖아. 아! 그러고 스핑크스가 호를 받고 자결을 하죠. 그런데 이 퀴즈를 풀고 왕위에 올라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서 2 아들과 2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 네. 테베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자, 오이디푸스 왕의 줄거리 및 주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네. 테베에 역병이 창궐하자 네. 시민들은 오이디푸스 왕을 찾아와서 역병으로부터 구해주길 간청합니다. 네. 신탁에 따르면 테베에 역병이 창궐한 이유는 라이오스 왕이 살해된 것에 대한 신들의 분노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오이디푸스는 예언자 트레시아스를 불러서 라이오스 왕의 살해범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네. 트레시아스는 오히려 그 일을 중지해야 된다며 침묵을 합니다. 묵비권을 행사를 하는 네. 거죠. 의심이 생긴 오이디푸스 왕은 트레시아스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네. 그러자 트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 왕이 살해범이라고 직언을 하죠. 네. 이 말에 격노한 오이디푸스. 네. 오이디푸스는 예언자 트레시아스가 왕좌를 차지할 목적으로 크레온과 공모하여 라이오스 왕을 살해했다고 신란합니다. 네네. 크레온은 누구냐면 오이디푸스의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의 외삼촌이었던 거죠. 네네. 지금은 처남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오이디푸스에게 라이오스 왕의 살해범으로 지목당한 크레온은 네. 결백을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네. 이때 이오카스테의 왕비가 들어오면서 오이디푸스와 크레온의 논쟁은 중단이 되죠.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 살해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라이오스 왕의 하인을 찾습니다. 네. 그 하인은 오이디푸스 왕이 테베 왕이 되자 네네. 종적을 감추고 말았어요. 네네. 곧이어 콜린토스에서 폴리부스 왕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도착합니다. 폴리부스 왕이 누구냐면 오이디푸스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죠. 네네.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오이디푸스 왕은 폴리부스 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신탁이
틀렸음에 안도합니다. 음.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콜린토스를 떠나서 테베에 오게 됐던 것이니까요. 근데 오이디푸스 왕의 걱정을 들은 전령은 오이디푸스가 폴리부스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뭐 오해가 꼬이는 거죠. 네, 네. 전령은 골짜기에 버려진 오이디푸스를 주어서 네. 자녀가 없던 폴리부스 왕에게 전해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하면서 네. 자신은 라이오스 왕의 하인으로부터 발목이 묶인 아이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 내력을 밝히기 위해서 라이오스 왕의 하인을 찾고자 하고 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오카스 때는 네. 오이디푸스에게 모든 조사를 멈출 것을 간청하지만 오이디푸스는 고집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에 대한 정의를 낼 때 완벽한 주인공이 어떤 단 하나의 성격적 결함에 의해서 몰락하는 게 주인공의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런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라이오스 왕의 명을 받았던 양치기 노인이 등장하자 전령은 예전에 버려진 아이에 대한 설전을 벌이죠. 양치기는 상황의 위중함을 깨닫고 함구하려고 하는데 네. 오이디푸스 왕은 예전에 버려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계속 취조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친아버지가 라이오스 왕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지죠. 네. 오이디푸스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신탁을 받은 라이오스 일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신들의 예언이 실현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퇴장을 합니다. 이런 거겠죠. 미칠 것 같았겠죠. 어떻게 감당이 됐겠어요. 네.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가 됐고 아버지를 죽였고 그리고 어머니와 사이에 자신의 동생들을 낳았으니까요. 자신의 자식이자 자신의 동생들. 네. 나중에 나오는 이제 안티고네가 그겁니다. 아, 이때 사신이 들어와서 이오카스 대 왕비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네. 또한 왕비의 모습을 보고 비통에 잠긴 오이디푸스는 왕비의 프로치로 자신의 누나를 수차례 찔러 피를 흘린다고 전하죠. 피를 흘리는 장님이 돼서 나타난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통한의 절규를 하며 크레온에게 자신을 추방해 줄 것을 부탁을 네.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이 작품은 끝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연작 시리즈들이 있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네.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을 정도로. 맞아요. 어쨌든 서구 문명과 정신사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끊임없이 연구되고 재창조된 작품이죠. 네. 어머니와 아들의 애착, 아버지의 아들의 대립.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학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설명한 게 바로 이거죠. 네. 근데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오이디푸스의 갈망. 이건 결국 인간의 실존적 고민으로 해석되고 있죠. 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고전이 좋은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이 읽기엔 좀 난해하게 들어오는 게 사실이죠. 오이디푸스의 주제? 뭐 이게 주제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닌데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신의 예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 혹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아니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혹은 운명에 맞선 영웅의 비극적 최후. 운명에 맞선 한 인간의 영웅적 행동.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오이디푸스의 주제는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건 아닌 것 같아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 근친상가 뭐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네. 실존적인 질문과 인간의 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뭐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인간은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이게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가 던지는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오이디푸스의 운명은 이미 신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었죠. 네. 오이디푸스의 일가는 신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결과론이긴 하지만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출생 내력을 끝까지 몰랐다면 이오카스테의 비극적 결말도 없었을 것이고 오이디푸스도 장님이 되진 않았겠죠. 네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찾던 진실을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됩니다. 네네. 즉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거죠. 네. 신의 예언대로 친부를 살해하고 네. 근친상간을 범하긴 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오이디푸스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분이었으니 불가항력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눈을 찔러서 자신의 과오를 단죄하는 행위, 그러니까 신들과는 무관하게 이거는 인간의 의지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 거죠. 네네. 운명이란 무엇인지,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니까 체념하면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네.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지. 네네. 그런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동조차도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인 건 아닌지. 네. 이제 뭐 정말로 생각 복잡하게 하죠. 네네.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죠. 네. 오이디푸스와. 그래서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도 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곡을 네. 대충 읽거나 아니면 남이 써놓은 걸 단순하게 베껴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희곡을 좀 제대로 정독을 해서 네. 오이디푸스의 주제가 뭔지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결국은 그런 학생들이 배우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배우가 될 운명일까요? 아닐까요? 음. 배우가 될 운명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이고 배우가 안 될 운명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개척해서 배우로서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 그게 운명 아닐까요? 만약에 그러한 열망과 의지도 없다면, 그래서 열심히 할 의욕도 없다면 어차피 배우가 못 될 팔자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은 걸까요?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 해보길 바랍니다. 네네. 이게 바로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를 읽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액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